부모를 위한 전문가들의 핵심 조언은 이러합니다. 밤과 방이 위험하다. 수면을 희생하고 밤에 스마트폰을 쓰는 것, 그리고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이미 스마트폰을 쥐어줬다면 거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원칙을 세우고 가족 모두가 지키기를 권합니다. 또 대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만난 서울대생은 부모님과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요.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의 경험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폰이 가장 재미있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을 이기기 어렵고 아이들은 빅테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취재 중 만난 부모님들 모두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아예 청소년의 스마트폰 개통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전쟁에 더 이상 부모들만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스마트폰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밤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늦은 저녁에 자녀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방 방에 들어가면 사실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보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거실에 스마트폰을 모두 두고 이제 자는 그런 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른들도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하다 잠드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좀 적응을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적응을 하면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이제 생활 리듬이 생기는 거거든요. 루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작은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실에 다 함께 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에 온 알림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그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통신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거가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전쟁, 어쨌든 그 통신사들도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야 어쨌든 그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고장이 나든 뭐 아니면은 자주 사용해서 어쨌든 뭐 기능이 저하되든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판매해야 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저는 좀 뭐라 생각하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쓰는 사람들이 더 자주 바꾸죠. 자주 바꿔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물론 다 뭐 수익성 사업이고 다 비즈니스 모델이고 하겠지만, 저는 통신사가 나서서 이제 스마트폰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어쨌든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는 방안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리점에서 이제 그 통신사 대리점이죠. 통신사 대리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해요. 신박하죠? 예방 교육. 진짜 너무 신박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저도 가볼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나 저도 궁금해서 가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어쨌든 아이들이 어쨌든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스마트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그 통신사 대리점 뭐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해준다? 저는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저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수혜는 통신사가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통신사 대리점은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을 뭐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가서 그냥 편하게 바꾸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리점을 갈 일이 그렇게 지금 없잖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 뭐 요금 재변경이나 뭐 요금 뭐 납부라든지 이런 게 다 이미 저기서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매장을 안 가도 돼요. 근데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그 안전한 뭐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제 통신사에서는 어쨌든 그 뭐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들을 내놓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하면 어쨌든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뢰. 아, 여기는 스마트폰 판매하지만 안전한 스마트폰을 판다. 이게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이 안전한 것을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이제 필요한 것을 판매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신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어쨌든 더 그 마케팅의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스마트폰 활동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연구를 많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잘 묶어놔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잘 이렇게 유도하는 편이고 잘 묶여요. 전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쨌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가진 즐거움과 도파민을 통한 보상은 단순한 설계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순한 설계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레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이나 이벤트 관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양한 뭐 심리 상담 센터나 어쨌든 이 스마트폰 과거존을 해결하기 위한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뭐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활동이 되게 그 정서적인 프로그램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좀 더 신체 활동을 결합한 좀 그런 레크레이션들이 많아졌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는 레크레이션 현장에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아동 현장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아이들이 뭐 대부분 이제 많은 환경에서는 뭐 한 250명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 이제 우리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뭐 팀장으로 좀 함께 해가지고 그 캠프의 즐거움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 즐거운 게 오래 가지 못해요.
즐거움이 지속성 있죠? 금방 질려합니다. 지속성이 굉장히 빨라요, 템포가. 그러면 당연히 이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그 레크레이션 놀이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짜리다. 그러면 뭐 생각으로는 한 3개에서 4개면 되겠죠? 놀이가? 근데 아니에요. 준비는 한 8개 정도 해가는 거예요. 8개 중에 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뭘까?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 8개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3, 4개만 준비해가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8개를 준비해 감으로써 오히려 현장의 분위기를 더 잡는 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왜냐면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분위기에 따라서 활동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현장의 센스, 그리고 아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압도감이라든지 학원비, 상담센터 등과 비교해서 조금 낮은 이용료,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이제 좀 더 자기 주도성이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센터들이 생겨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을 어쨌든 의존 상태로 조금 올릴 수 있는,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AI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적인 부분을 다 모두 대체해 가면 사실 활동적인 거를 하게 되는데, 활동적인 거를 AI가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좀 양성하고, 강사 양성이죠. 강사 양성을 하고 어쨌든 이런 즐거운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레크레이션 센터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에 기반해서 뭐 프로젝트 9, CBC 프로젝트 10, CBC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구성이 되는, 저는 그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감성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은 아이디어적인 얘기,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지만, 좀 감성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스마트폰을 이제 고등학교 때 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지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때는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막 어플이 활성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투지폰이 좀 더 많았거든요. 투지폰이 좀 더 많았어요. 이제 3G보다는. 근데 이 투지폰에 있을 때의 그 친구들과의 교류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록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친구들과의 생각이 좀 많이 갈라지고 어쨌든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사실 이때가 되게 스마트폰 없이도 스마트폰 없이도 너무 잘 놀았던 세대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되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스마트폰 없이 노는 게. 그래서 이제 투지폰으로 우리가 전화, 문자만 돼도 충분히 즐길 것이 많았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골목에서 막 주차장에서 뭐 딱지치기, 공기놀이, 술래잡기, 지금의 나이에서 바라보면 진짜 너무 유치하죠. 근데
이 유치한 놀이가 지금의 현 시대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뭐 감성적인 뭐 추억은 돌고 돈다, 뭐 추억은 돌고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억의 놀이를 좀 일상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냥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놀 수밖에 없었겠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루에도 수만 수천 가지의 정보를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어쨌든 그걸 막 해소하기 위해서 뭐 슈퍼를 본다던가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뭐 이러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유치한 놀이들이 어른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놀이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 학교 끝나고 막 축구를 막 7시, 8시까지 막 하던 그런 학생들은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어디 뭐 축구 교실이나 뭐 이런 데 가야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유치한 세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세대로 이제 백업을 하는 거죠. 다시 뒤돌아가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이제 막 강남이나 뭐 이렇게 공부 그 상권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상권들은 다 투지폰을 써요. 근데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좀 더 우리가 유치해지고 좀 더 추억을 만드는 그런 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한 놀이들이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저는 환경들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저는 좀 연구를 좀 하면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학자 분들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학자 그리고 뭐 강사분들 그리고 뭐 이런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대표님들이 좀 머리를 짜가지고 조금 이런 유치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추억이 묻어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대체제가 그 스마트폰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한 대체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누었고요.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독서 프로그램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유치해지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더 이제 그 유치한 활동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감성을 저는 깨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디어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누었고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앞으로 나눌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나눌 거고 생각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